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회사에 와서 요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관계로 제가 이 방을 차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원래 그랬었던 거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제가 다니는 곳곳이 다 나옵니다. 네, 여튼 그리고 저한테 요즘 날씨가 목도리를 하고 다닐 정도로 추운 거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요, 제가요, 제가 목이 되게, 제가 예민해요. 그래서 목이 흥분을 하면은 목소리가 확 올라가는데, 그 텐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목이 훅훅 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목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도리를 불어 땀이 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목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근래에 이미 그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참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김수현 씨랑 뭐가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또 요즘에 이슈가 되던데, 유별나게 저희 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좀 이거를 좀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전에도 한 두세 번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본래 생명체라는 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왕창 몰아다 놓으면요, 서로 죽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비일비재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인구 밀도도 높은, 그 인구 밀도도 안 그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 와중에도 도시에 와당창 몰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커요. 단순히 왜 죽느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냥 개개인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일들 다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관점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것들이 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굳이 따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머릿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한테 들어온 정보들, 소리, 아니면은 이렇게 시각적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신경 안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하나의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존재하죠.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할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겪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야. 그럼 나 공부만 신경 쓰고 싶은데, 학생인데 만약에 부모가 안 계셔. 그럼 내가 밥 먹을 것도 돈벌이도 생각해야 해. 그렇죠? 근데 거기 내가 동생들도 있어. 그럼 동생 먹을 것도 신경 써야 돼. 이런 것들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우리가 그걸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되게 많이 커요. 그리고 저희 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대체적으로 웬만한 나라들에 비해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성취욕이 강하고, 머리가 좋은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것도, 제가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이유도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인 성향이 세계 평균에 비해서 성격 급해, 욕심 많아. 남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들보다 못 산다고 해서 그런 거에 그러든 말든 내가 만족하면 땡이야, 이런 마인드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좀 해외를 다녀보신 분들은, 그 해외 사람들하고 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 텐데, 저희 나라처럼 미친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그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비교를 정말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기와 타인과 비교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교하는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비교를 해서 나에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통 통용이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녀에게 부담은 주기 싫고, 근데 자녀가 점점 멀어지니까는 할 게 없고 외롭고, 뭐 그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세세하게 논하자면은 너무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단순히 막 1시간, 2시간 안에 이렇게 얘기를 끝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향이 되게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자살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그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을 잘 가입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내가 최근 병원 이력이 우울증 약을 받아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우울증 약을 받아서 먹고 있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을 잘 안 시켜주는 게 우울증이 그만큼 무섭거든요.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도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해요. 정말 암 환자급,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도 어떤 뭐 생명보험을 가입하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때도 있어요. 암도 이제 단계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르겠지만, 근데 우울증은 어떻게 우울증 하나 막 우울증엔 단계가 없잖아요. 우울증 진단 받았고 약을 먹었어. 그러면은 거진 암이 어느 정도 진척된 분과 위험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저희 나라 자살이 되게 심각하다는 건데, 여튼 저는 어쨌거나 개개인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남기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변변찮아요. 솔직히 자살을 생각하시는 우울증이 극에 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상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 쇼맨십을 부려서 무슨 짓을 한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돌이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기분이 확 다운되는 거는 제가 막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얼마나 가요. 며칠이 아니라 몇 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제 영상 끝나자면 제 영상 보고 이렇게 기분이 업됐다 쳐. 제 영상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게 우울하다. 그리고 지금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게, 그래서 봤더니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렇게 우울증에 꽂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건 안 마시고 있는 상황이건 다 우울해 있어. 그래서 그 텐션을 이렇게 확 끌어올려주는 게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끌어올리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기존에 어떤 일을 겪어오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나,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 물어보면서 꿈이 뭐냐, 하고 싶은 건 뭐냐, 좋아하는 건 뭐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 건 뭐였는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몰두를 했을 때 가장 기뻐하고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인생에 살아가는 낙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사실상 혼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 우울한 가운데 그걸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했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우울증이 이렇게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지속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 그 자살이라는 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개인의 삶으로만 보면은 그냥 뭐 단순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수명만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이렇게 살다가 할 운명이어서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를 가장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로 가장 큰 요소로 꼽잖아요.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그러면은 어쨌거나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은 사망이라도 적어야 하잖아요. 의료는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는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현저히 죽는 반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자살자가 그냥 꾸준히 일정 수준만 유지가 돼도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상 그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든 뭘 하든지 간에 단순한 교과서 같은 캠페인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자극적인 영상들을 되게 싫어하고 뭐 술 먹방이나 그런 것들도 제가 안 좋아하지만 그런 거라도 봐서라도 삶의 이유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싫어할 뿐이지, 대신에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저께 통화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평범한 사람은 100의 도파민만 채워줘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자기 삶이 살만한 삶이다라고 느끼고 재미있게 살고 있다라고 느껴요. 즐거운 삶이라고. 그런데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도파민 최대 수치를 한 200, 300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평범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상태가 우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300이 충족이 돼야지 행복해지는 사람인데 백날 첫날 해봐야 100밖에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내 체감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맥스가 300이니까. 저는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자꾸 내 도파민 최대치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하다 보면은 이제는 옛날엔 재밌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재미가 없어지는 게,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우리 사회가 누려야 할 것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재미있는 것들 많고, 엽기적으로 재미있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내가 즐거워했던 수준이 옛날에는 100이면은, 나 즐거워, 행복해, 재밌어, 이랬던 게 200, 300을 채워야만 이제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스타나 스레드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살아, 막 뭐라고 해, 요즘 애들 말로 뭐 이렇게 자랑 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돼, 까먹었네. 여튼 그런 거 빡 터트린, 자기가 이만큼 살아 막 그렇게 뽐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한계치는 여기인데 자꾸 기준치가 저 높이 가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세상은 모두가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정보가 가장 빠른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도 우리나라가 가장 인터넷 상용화도 가장 빨랐고,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곳도 없어요. 아무래도 너무 정보가 확실하게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확 노출이 되는 바람에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도 불만투성이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계속 남들보다 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 위에서 최상층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희 삶의 질은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보는 세상은 저 아래 세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우려가 돼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보고 재미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난 도파민 충족을 이만큼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하는 거는 되게 꼰대 같은 이야기하고 밋밋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제가 바라는 사회상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상이 되게 막 뿜뿜 그러면서 뭔가 그런 식으로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영상은 그냥 밋밋하고 꼰대 소리 할 거고 그럴 텐데,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꼰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실제 만났을 때도 꼰대일까요?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저 엄청나게 유쾌하게 살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웃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로 해서 뭐합니까? 여기서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이렇게 많아진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알아. 모르고 있으면은 나에게 그 어떤 불행의 요소도 되지도 않을 것을 괜히 알아서 그리고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래서 더 해. 어차피 걱정해도 해결될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가 죽었대. 옆집에서 누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으면 제가 그 사실을 아나요? 접하나요? 아파트 옆동에서 누가 죽었대. 그럼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럼 애통해하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 근데 뉴스에서 나와서도 누가 어떻게 죽었대. 근데 거기 나랑 관련한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괜히 나도 그냥 슬퍼지고 내 인생도 뭔가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계속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욕심의 크기가 커지는 거는 사람이 지능이 있는 생물이고 발전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건 정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살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것은 너무 자극적인 것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자살에 관한 주제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해야 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은 그런 거 겪을 수 있고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마약에 빠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약 한 번 맛들리면 어때요? 보통 이제 연결되는 거 뭐예요? 술, 도박, 마약, 섹스,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붙어서 이걸 네 가지를 한 번에 한 사람은 인생이 결코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 쾌락을 한 번 누려봤는데 그냥 완전 밋밋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울증 확 몰려. 내가 인생 뭐하러 살고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우려를 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하다고 해서 자극적인 것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힘든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너가 하니까 그렇게 말처럼 싫은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라고 쉬었겠습니까? 저도요 좋은 데 가고 싶고요. 저도요 막 정신줄 빼놓고 그러고 싶을 때가 넘쳐 흘러요. 저도 성격 지랄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빠득빠득 버텨나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자그마한 곳에서 성실함을 보였을 때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인정에서 이렇게 인생의 만족감을 찾고 좀 그런 걸로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어릴 때 워낙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는 커다란 욕심은 그렇게 딱히 없는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 힘들게 살았던 게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접하던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만들던 그렇게 하실 때 내가 과연 이 자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이렇게 내 자신이 뭐라고 해야 할까, 매몰돼서 여기에 중독되고 빠지고 그러진 않을까, 한 번쯤 신경을 써보시고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좀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들을 누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튼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고 저는 항상 꼰대긴 합니다. 생긴 거답게 꼰대죠. 꼰대 영상이었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